네, 형들 안녕하세요. 정수김입니다. 제가 4월에 머크의 코비드-19 치료제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후 이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고, 이 투자자 형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아서 올려야지 하다 보니까 벌써 1분기 실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비드-19 치료제와 관련한 후속 투자 업데이트 관련 사항과 그리고 머크 1분기 실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링크가 나올 텐데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한 날짜가 4월 8일이고 4월 15일 날 머크에서 코비드 치료제인 몰누피라빌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머크의 코비드-19 치료제 후보 물질은 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리스펙바이오와 콜라보하고 있는 MK4482로 명명된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제인 몰누피라비르, 그리고 온코인면에서 인수한 이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즉 항체 의약품인 MK7110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 날 여기 발표를 했죠. 4월 15일 머크는 두 가지 발표를 했는데 MK7110 은 전략적으로 위드로우를 시키고 이 몰누피라비르도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환자에게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임상 3상으로의 진행을 중단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머크는 임상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외래 환자에게 하루 2번 이 몰누피라비르 800ml를 투약하는 무박 연구만을 진행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전 영상 자료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후보 물질이 있었는데 제가 MK7110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에서 항체 의약품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자, 그러면 코비드-19 치료제 관련해서 하나는 포기하고 몰누피라비르는 외래 환자 베이스로 임상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머크의 주가를 그러면 많이 흔들었을까? 이게 중요하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머크 주가를 한번 볼게요. 영상을 올렸던 4월 8일쯤에 가격이 75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격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이지만 이 머크 비즈니스 환경과 이 펀더멘탈을 보면 진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거기에 코비드-19 관련된 치료제, 이 치료제의 임상이 촉매 역할을 해준다면 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 중단을 알렸던 이 4월 15일 보시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오르다가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에 주가가 조금 빠졌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사실 임상 중단 소식에도 주가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코비드-19 치료제 임상이 중단을 하면서 내 투자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면서 제게 연락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머크라는 회사가 이 신약 후보 물질 하나만을 보고 개발하고 있는 원드럭 컴퍼니도 아니고 이미 앞서서 머크에 대해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한 것처럼 이 75달러대의 주가 수준은 정말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국내 코비드-19 치료제 개발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한가 직행이었을 겁니다. 이런 투자는 평범한 직장에 있는 우리 형들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 코비드-19 치료제로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조금 나누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는 김에 머크 1분기 실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비드-19 임팩으로 성장은 하지 못했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실적을 1분기에 보여줬습니다. 121억 달러의 매출을 냈고 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의 성적입니다. 사실 머크는 이 코비드-19보다는 핵심 제품인 키트루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슈는 현재 이 면역 항암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임상적 효능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면역 항암제들이 임상 2상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속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추가 데이터를 내야 하는 확증 임상에서 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즉 항암제니까 PFS나 OS나 오알란이라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FDA에서 그러면 이미 받았던 적응증들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최근 이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키트루다의 경우 방광암은
적응증을 유지하고 최근에 위암 3차에서는 적응증 취소 등 많은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항암제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인 non-small-cell lung cancer, 즉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는 이 5년 생존율 데이터가 우수하게 나와서 월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키투르다는 전년 대비 코비드-19임에도 불구하고 16% 성장을 해서 거의 40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냈지만 이 성장률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올해 키투르다 성장에 따라서 이 머크 주가가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될 듯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휴미라 특허 만료 이후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의약품으로의 등극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그 뒤를 걱정하기 마련이죠. 키투르다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병을 포함 백신이나 기타 대사 질환에서의 매출이 빠짐에 따라서 이 견고한 성장에 대한 시장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페이지인데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머크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는데 이 애니멀 헬스 세그멘트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려동물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이 우리 투자자들도 이쪽 시장의 투자 기회를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이 확실히 눈에 띄고요. 참고로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살 때 가격 저항은 있지만 이 반려동물 의약품은 가격 저항이 별로 없죠. 여담이지만 앞으로 수의사가 앞으로는 사양 산업인 줄 알았는데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을 한번 보면 성장은 보시는 것처럼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머크는 1분기에도 이 대규모 인수합병은 하지 않았지만 몇몇 회사의 인수를 지속했습니다.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배당금 증액 트렌드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머크는 이 키투르다의 세일즈가 부스트되는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이 배당금 증액 레이스에 동참을 했고 적어도 2028년까지 즉 키투르다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연에서 한 6% 이상의 배당금 증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머크는 전임 R&D 책임자 시절부터 이 키투르다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시젠 그러니까 이 시애틀 제네틱스죠. 이 회사와 ADC 관련된 콜라보를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C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로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을 보면 이 각각의 전략과 집중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다른데 머크는 정말 이 애니멀 헬스 쪽 제품들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아요. 이쪽 매출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1분기에는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 시장에서 콜라보 계약도 있었는데 이 길리어드의 신약 후보 물질인 에나카타비루와 이 머크의 신약 후보 물질인 이슬라트라비르 복합체의 공동 개발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약 후보 물질은 경구와 주사 투여가 모두 가능하게 개발되고 있고 곧 임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머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자체적으로 HIV 경구 치료제의 위클리 제제와 먼슬리 제제 그리고 1년에 한 번 투약할 수 있는 제제 연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과의 동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머크는 사실 3분기부터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일단 머크의 레거시 브랜드를 가지고 스핀오프한 오가논이 분리 상장이 돼서 이 독립 경영에 들어가고 이 머크를 10년 이상 이끌어왔던 켄 프레이저 CEO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옆에 보시는 이분, 이 기존의 파이낸스 헤드였던 로버트 데이비스가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R&D 수장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머크는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형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 코비드-19 치료제뿐만 아니라 머크의 1분기 실적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두 개를 한꺼번에 했네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 이 국내 모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코비드-19 관련된 약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그 등락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이 회사로 돈을 버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현재 이 회사는 대주주가 물량을 막 시장에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의 후보 물질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 아이디어는 언제든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은 리스크까지 감안을 해서 분산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크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날이라서 저도 빨리 얼른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우리 시장에서 장수해요.